주관하시고 또 한상국 상사의 아내이시자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를 맡고 계신 김한나 대표입니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죠. 우재준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참전 영웅 모셨습니다. 성정호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김준희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엄정호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다음은 제2연평해전 참전 영웅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규 원사님 오셨습니다. 이철규 상사님 오셨습니다. 전창성 예비역 원사님 오셨습니다. 김승환 참전 영웅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진환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슬민 한국국방연구포럼 전문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국방부 정주라 군인재보상과장님 오셨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최은실 등록관리과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버 캡틴 김상훈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유용원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미필자가 양보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 연말에 다 일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연평 1~2회전에 우리 영웅들 모신다고 하니까 저희 당내 의원들이 답답해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수 야당인 그 관계로 갑자기 지금 당내 투쟁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천막 방사 답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번갈아 아마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지켜주신 우리 소중한 귀한 영웅들 와주셔서 제가 진짜 감개무량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제가 항상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4절의 그 가사를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4절을 가끔 저희 당협에서 1절 대신 같이 쟁찬하는데 아마도 그 마음을 실전에서 가장 겪으셨고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평해전의 영웅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유용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신데요. 이 PTSD에 관한 법안을 내주신 덕분에 저도 제 진짜 군알 모시거든요. 이분 우리 영웅들께서 저희가 그냥 모신다 말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으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르지하신 우리 김한나 여사님과 함께 우리 의사들 두 분께서 함께 말씀을 주셔서 그 기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해전에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으신 우리 의사님들을 어렵지만 자리에 모셔서 그 목소리 말씀을 직접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우리 또 이 자리에는 방금 전에 국방위원장님도 다녀가셨지만요. 우리 차관이셨던 임종득 우리 의원님 오셔서 아마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드리고요. 저희는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겪으신 그런 끔찍한 우리 그
의사가 다시 한번 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전쟁을 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PTSD,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의 PTSD에 관해서 국가의 그 복무한 연관성이 인정만 되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988번이라는 24시간 전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정서적 위기감,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또 지원을 하고, 그 모든 경제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뒷받침을 한다라는 기조하에 미국의 보훈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용사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되새겨보고, 우리 유영원 의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법안을 하루빨리 또 국회에서 처리하고, 우리 보훈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두에게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도중에 와주신 그 내빈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유용원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호입니다. 오늘 행사는 배현진 의원님과 저하고 공동 주최하자고 드리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아니죠. 그다음에 실제 준비를 해주신 거는 옆에 계신 배현진 의원님입니다. 저는 법안만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액션 분석을 했는데 배현진께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같이 개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김한나 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1차 평의전 참전 영웅들이 다 선수도 계신데, 사실 1차 연평의전이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는데, 1차 연평의전은 우리의 완전한 대승, 전사자라는 이런 시행자들이 완전한 승리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참전하셨던 분들의 희생, 재개발들의 희생을 PTSD를 포함하는 그런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당시 전문기자로 국방부를 취임하면서 그 상황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6월 15일에 교전이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함정들이 NLL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6월 6일 청춘일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려 6월 6일부터 15일까지 거의 매일 북한함정들이 동지령들의 NLL을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때 안타까웠던 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이거에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하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이러한 태도를 취하시다 보니까 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되는 오염의 이른바 4대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4대 교전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국가 한계에서 NLL을 지켜라. 근데 둘째,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타격하지 마, 쏘지 마. 세 번째, 만약 북한이 먼저 타격하면 교전 규칙에 따라 격퇴한다. 네 번째는 확전하지 마라. 확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분에서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함정들이 NLL을 데려오더라도 이 경보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규칙으로 나온 게 밀어내기 아닙니까? 배가 부딪혀서 막는, 쉽게 몸으로 때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6월 15일에 우리 고속적인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아서 일부는 북한 경비정 위에 올라탔다가 어렵게 빠져나오고, 그래서 북한 또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만큼 아마 이따 우리 참전한 영웅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때 겪을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 이런 것들은 아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사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잊혀진 일처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국방부의 옥시자로서 오래 담당했고 국방이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즐게나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권한도 많이 발휘가 되는데 아까 우리 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여당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경청하고요. 여러분들이 희생, 고통 최대한 뒤늦게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답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노재준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대구국가국회의원 노재준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분들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대구에서 공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11월에 공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물론 저는 대구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전투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기억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당직사관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령관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라장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든 것들 그때 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여러 가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전투에 참여했던 천안함에 직접 탑승했던 그 다음에 영평도에 있었던 군인들은 저에 적어도 한 10,000배는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아마도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제 또래입니다. 다 저랑 또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르게 제 군대를 갔으면 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한 그런 제 또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충격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영웅들께서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우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되는지 얼마나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영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기억 중에 굉장히 서운한 기억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참 그런 큰 일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또 정치적 논쟁이 돼서 이거를 우리 군의 책임이니 뭐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부각받지 않게 하려고 막 그런 시도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서운했던 기억도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문제니까 정말 우리 영웅들을 위한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우리 영웅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한나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한상욱 상사님의 아내분이시잖아요. 이후에도 정말로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모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웅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정말 존경드린다는 말씀과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영웅을 위한 세상 김한나 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평해전이 단순한 가벼운 전투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연성 PTSD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의 또 다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버텨왔고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로 인해서 이 개인 우리 참전용사분 개인이 앞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훈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시러 오신 1, 2 연평해전 참전용사분들의 용기가 이 사회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응답할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 침묵 시간마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의되는 지향성 PTSD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고 참전 용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 예우하는 보훈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고동진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국방과 또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지켜야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올해 이 직무군 관련된 청전 용사분들과 면담도 몇 차례 가졌고 적용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의 행사가 매우 뜻깊은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김 여사님 1인 시위 하시는데 한 번밖에는 못 갔는데 또 한 번 가겠다라고 두 번은 제가 두 번 갔었군요. 이게 일회성이나 이런 거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예상하고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걸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정권에 따라 가지고 틀리게 평가가 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 우리 유영원 의원님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 다치셔서 그런 증후군을 앓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임종근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위원회 임종근입니다. 오늘 제1, 제2 연평해전 공유 중 지향성 PTSD를 이해하고 보훈 정책화 선생을 제일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나오신 우리 유영원 의원님, 기억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한나 여사이기도 하지만 영웅을 위한 세상의 대표님이시고 실제로 국방부, 보훈부의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이 영웅들을 위한 그걸 찾기를 선수하시면서 아까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외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있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부에서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다친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미완전이 너무 많다. 특히 PTSD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본부 장관하고도 직접 대화하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해봐도 알고는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훈 정책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본부 관계자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많은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고발에서 분쇄된 우리 영웅들이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과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통과가 돼서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박지
박종욱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방이하고 국방에는 많이 관련이 없고 가방이는 상당히 국방이 남북이 대치하는 것만큼 싸우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까 그 영웅들을 위한 공연 시간에 그 영웅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 제가 자랑스러운 제복상이라는 거를 기획실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복을 입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론이 앞장서서 고치기 위해서 그 상을 만들었고 상을 받게 되신 분들은 특진도 하고 그런 이제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분과 협의를 해서 그 상이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들이 해전을 통해서 많이 희생되고 또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와 그 정당으로부터 마음의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닌가 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달래드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붙여나가는데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득 의원님 제가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괴롭힐 거고요. 저와 가까운 성일정 의원님도 정말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뿌듯하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 기억으로 남도록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인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배우나 사고치, 예우라는 말을 좀 다양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예전과 지금의 이제 PTSD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그에 대한 사고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기준만 굉장히 엄격하게 내세우면서 제대로 된 어떤 처리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배현진 의원님 또 유명 의원님께서 요즘 워낙 또 그 정신대 집회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그걸 잘 이렇게 하셔서 국민의 자리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참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걸 뭐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발언 기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정민 대표님 다시 세미나를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저희 또 만나뵙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발표를 계속 드릴 건데 저는 따지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있고 그냥 장관차관 보훈심사위원장은 지금 고무줄놀이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만큼, 저 때는 저만큼.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도 유흥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지금 주의거든요. 그리고 법률 요건에 명확한 최대하신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1999년 아까 우재준 의원 얘기할 때 생각이 나는데 저도 군복무 중이었는데 1차 연평해전 당시에 저 미군 무대에서 근무했는데 한국군 견학을 간 상태였어요. 당시에 정말 연병 전체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그 아정들 미군들에게 설명을 준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계셨을 여러분들이 겪을 그 공포 이런 것들 차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 내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정권별로 보험의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6.25 전쟁 참전을 하셔서 국가 유공자로 굉장히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야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 국가 유공자 지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히 적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보험의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앞으로 넓어지면 넓어져야지 그 기준이 좁아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뭐 제도적인 일이나 관련해서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의원분들께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신 배현진 의원, 유영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그린재해부상과의 정준하 과장께서 하실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때 어떤 공병원이나 아니면 그 의료 정원이나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 재심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집에 좋은 말씀들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과 그 질문들 가운데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행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전창성 원사님께서 저희 환희연금에 대해서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사인들과 바꾸는 크기나 삶의 어려움 등 별이 뜨지 않는데 국가보험심사위원회는 우주적으로 경영을 당합니다. 또한 요건 심사를 하는데